일단 1번 보시면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영업이익 3번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인데 영업 외비용이에요. 뭐라고요?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요거 외우시라 그랬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 이익.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뭐요? 영업이익.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요걸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 빼면 여기 당기순이익인데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많잖아요. 그냥 여기 가서 보세요. 있는 건 있는 거 활용하세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외우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야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외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불 예금, 당좌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계 처리. 그냥 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사셨대요. 차량 운반구 2,000. 그 다음에 계약금 먼저 줬죠? 200. 그 다음에 어음 줬는데 이거 아까도 풀었었는데요. 제가 어음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쓰라고요? 판매. 근데 여긴 관련 없으니까 미지, 극.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요거 잘 나와요. 요거 잘 봐두세요. 어음 쓸 거냐 말 거냐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거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4번은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저기 삼각방법. 삼각방법에 보시면 무슨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정액법. 정액법 공식 어떻게 돼요? 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인데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줄 가운데쯤 해보시면 어디 갔냐? 저기 제조원가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그러면 제조원가면은요 영업부예요? 생산부예요? 네, 그러면 생산부만 구하면 돼요. 3,000 빼기 500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러면은 2,500이니까 얼마 나오죠? 500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위에 건 안 구하셔도 돼요. 왜냐면 영업부는 제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긴장하시는 분들 막 위에 것도 같이 풀어요. 위에 거는 풀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거요? 그 생산부 거 차량 2019년도에 취득했는데 네. 기말 결산 2022년 하면은 2년 상각한 거 아닌가요? 그건 무형자산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건 이쪽에서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하신 건 무형자산 풀 때.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쪽은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무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 아니고. 그냥 요거 공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정액법은. 지금 여기에서 이거 했죠. 내용연수에서 뺐죠. 내용연수 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뭐 가능하다? 식별. 그래서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무슨 취득만 인정한다? 유상취득.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이야? 직접법. 내용연수는 몇 년이네? 20년.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역, 연구비 및
정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당연한 건데 물리적 형체가 없는 겁니다. 간혹가다 있다라고 나올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식별 가능성은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시가가 아니고요. 구입가격이에요. 취득가격.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시가로 보는 거 아닙니다. 시가는 주로 평가할 때 많이 써요. 평가할 때. 그 다음에 6번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8월 1일 날 50만원 주고 샀죠. 그 다음에 9월 1일 날 50만원 받았죠. 근데 9월 1일 날 이익이 얼마 났죠? 10만원 났죠. 그러면 50만원에 산 거 이익이 10만원 났다는 얘기는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60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대변 차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은 뭐야? 네, 감소. 그래서 50만원 주고 샀다. 8월 1일 날. 제가 이거 이렇게 분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한 번 알려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신 건 거꾸로 생각하신 거고, 여기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죠? 현금 10만원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분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끌고 와서 붙여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이 어느 쪽에 붙어요? 대변에. 그래서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월 1일 날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10만원.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처분. 지금 생각하신 건 거꾸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차변에 있으면 요거 끌고 와서 왼쪽에다 붙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어느 변에 있죠? 대변에 있죠? 그러면 여기 끌고 와갖고 이렇게 분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보세요. 얘 수익이잖아요. 대변이면 뭐의 증가? 수익 증가. 그래서 수익 증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7번. 근데 요때 내신 분이 좀 옛날 분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런 거 우리가 해요? 컴퓨터가 해요?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오면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 보시면 가장 뭐한 거 물어봤죠?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뭐한 거요? 적절한 거. 그래서 일단 1번은 아니고요. 예수금 계정 어느 변에 있어야 돼요? 대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지급금 2번은 뭐가 틀렸냐면 같은 쪽에 있는 거를 적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거 적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는 거 적는 거라고요? 반대쪽. 그래서 지금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돼요. 몇 번이 된다고요? 4번. 그래서 이거 분개 적을 때 그 금액은 내 거 적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전기할 때 금액은 내 거 적는 거고 계정 과목은 상대방 거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런 거 우리가 그려요? 컴퓨터가 그려줘요? 컴퓨터가 다 해주죠. 그래서 틀린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연습 조금만 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가지고 오십시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8번은 그냥 열심히 컨트롤 뭐 하세요? F 하세요. 이런 거 풀 때는 꼭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그냥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그러면 정답은 4번 나와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고 나머지는 영업 외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저번 주에도 풀었는데 제공품이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은 뭐라 그랬죠? 손익계산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있고 어디도 있죠? 손익계산서 양쪽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거 앞으로 계속 적을 겁니다. 왜냐면 얘는 세무에도 잘 나와요. 개별은 비싼 거, 고가. 그 다음에 정합은 뭐 한 거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제조, 그 다음에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 그래서 보시면 1번 다품종 주문 생산에 적합한 거는 개별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정유업, 재당업, 재분업은 싼 거니까 종합 맞아요. 건설업은 비싸니까 개별 맞습니다. 개별이 정확해요? 종합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하죠? 정답은 4번. 왜 정확하냐면 개별의 뜻이 몇 개씩이에요?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한 달 후에 추석 있잖아요. 추석 때 우리 하나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걸 무슨 포장이라 그래요? 개별 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이 정확합니다. 무조건 정확은. 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의 완성품 완산량. 그러면은 1 플러스 말. 가공비는 무슨 발생? 균등 발생. 그러면 800개 더하기 50개의 몇 프로? 40%. 그래서 820개. 정답 3번. 그리고 이론의 최종 목표는 10개 이상입니다. 10개 이상 맞으면 붙을 확률 70%고요. 마지노선은 8개예요. 8개 밑으로 떨어지면 붙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12번, 1번은 단기 총 제조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인데 얘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에 생략됐죠? 그래도 맞는 겁니다. 왜냐면 직접 경비가 거의 없거든요. 이론상에.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근데 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러면 기초하고 기말이 없으면 단기총이랑 단기제품은 같죠? 그래서 2번도 맞아. 그 다음에 메모런가.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종종 볼 건데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래서 옛날 거. 그래서 쓸 때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매몰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기회 원가는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도전했는데 후회하고 있어. 그러면 기회원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후회는 합니다. 무조건 사람인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마지막에 보시면 기대치 합계가 아니고 기대치 중에서 큰 거라고 나와야 돼요. 네, 무조건 큰 거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도 뭐 작은 거라고 나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뭐 합계, 뭐 비교, 뭐 다른 말들 나오는데 네, 큰 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그리고 이론은 풀면 풀수록 조금씩 늘긴 하는데 확 늘진 않아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개인데 10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13번은 거기 보시면
잘못된 거 찾으래요. 1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요? 네, 공급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자가 발행을 해서 공급받는 자한테 징수하는 겁니다. 세금 징수.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맞아요. 왜냐면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랑 공급 뭐 하는 자요? 받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필요적 기재다.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한테 주는 거지 돈 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돈 먼저 받으면 세금계산서 줘도 됩니다. 왜냐면 돈 받았으면 그 사람이 물건을 뭐 할 것이다? 사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경우 드물잖아요. 돈 먼저 다 주고 물건 나중에 받겠대. 이런 경우보단 대부분 물건 받고 돈 주는 경우가 어때요? 많죠.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정답은 일단 3번. 면세 그러면 제가 계속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불완전 면세 제도고, 그 다음에 환급이 불가능하고, 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고, 역진성 완화하고, 기초생활 필수품이고, 꼭 뭐로 받아야 된다? 계산.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가장 싼 거 찾으면 돼요.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4번도 잘 봐주세요. 학원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운전학원만 뭐예요? 네, 얘만 과세요. 나머지는 면세. 그 다음에 15번은 제가 이거 이렇게 저렇게 풀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어떻게 푸시냐면은 순매출액 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한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도 총매출액이 100, 애누리가 16,000원, 할인이 얼마요? 3만원. 그러면은 95만 4천원. 정답은 3번. 제가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쉬워요. 저희 시험에서는 딱 요 정도 수준으로만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순매출액으로 푸세요. 그리고 과세표준이라고 나오면 원래는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공급가액의 뜻이 뭐죠? 부가세 별도. 공급 대가는요? 부가세 포함. 요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고요.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실무 시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번은 저기 카드. 1번은 뭐라고요?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거래처 등록하셔서 위에 뭐요? 신용카드, 그 다음에 99605 소망카드 매출 65480034 항상 이런 거 넣을 때에는 제가 해드리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조심하라고요? 네, 오타. 그 다음에 2번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셔서 855 인적 용역비 경비 그 다음에 대체적이 몇 번이요? 1번 사업 소득자 용역비 지급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3개 나오면 꼭 다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연결된 문제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이 4,900, 영월이 3,300. 그리고 여기 꼭 보고 나가세요. 차익은 빵. 그 다음에 외상 메이크 보시면 여주가 5,100, 부여가 2,480. 그 다음에 문제 2번. 일반 정편. 9월 18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250 강남. 그 다음에 어음 줬죠? 주는 어음 무슨 어음? 지급어음 얼마요? 130. 그 다음에 여기도 강남. 나머지 면제 받았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르겠으면 쳐요. 뭐라고 쳐요? 면제 뜨잖아요. 그냥 몰라. 그래서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쳐보세요. 일단은 없을 때도 있는데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10개 치면 장담하는데 7, 8개 나와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100%는 당연히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건 자산수증이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면제받는 건 뭐라 그래요? 세무면제이익. 그리고 저번째 푼 것 중에 불나면 무슨 손실? 재해손실. 그 다음에 보험금 받으면 보험 수익 또는 보험 차익이에요. 보험이라고 치면 이익 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놈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뭐요?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자주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은 계약했죠? 계약금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다. 선수금 60.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수표 뭐죠? 현금이죠. 1만 상사.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상여금. 우리 여기 보세요. 모르겠으면 여기다 치세요. 상여금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기 때문에 잘 안 내는 것들은요, 이렇게 힌트를 줘요. 그러면 한 번씩 쳐보시면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800번대 상여금 50. 상여금이 보너스예요. 그 다음에 500번대 상여금 90. 돈 줄 때 못 띄고 준다? 네, 예수금. 15만 4천원. 네, 무슨 예금에서 줬어요? 보통 예금.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게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뭘로 처리해야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뭐 하세요? 치세요. 그리고 5하고 8만 쓰는 거예요. 6, 7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시험 문제 회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에다 회비라고 쳐요. 있어요. 근데 몇이에요? 6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회비 나오면 세금값 올 거예요. 11월 1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11월 11일은 9월 30일. 이거 왜 준 거냐면 9월 30일 가서 보고 풀란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요거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예금에서 얼마 줬다? 200. 그리고 9월 30일 가서 얼마짜리를 찾으세요? 200짜리 찾으세요. 그럼 여기 200짜리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200짜리 중에서 돈 주는 것과 관련된 건 2월 이익 잉여금일까요? 미지급 배당금일까요? 미지급 배당금이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요? 미지급 배당금. 근데 왜 차변이냐면 돈 줬잖아요. 그러면 부채에 뭐요? 감소. 네, 있어요. 그거 안 써요. 저희는. 네. 근데 지금
여기 중간이라고 치면 중간 배당금 떠요, 안 떠요? 뜨죠? 저희 시험에서는 중간 배당금 안 써요. 그 중간 배당금으로 처리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모르면 일단 치라 그랬잖아요. 네. 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왔죠? 9월 30일이라고 날짜 나오면 여기에 없는 건 쓰시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날짜를 준 이유가 뭐냐면 시험 내시는 분도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이거 날짜 안 주면은 중간 배당금으로 쓸 거야. 네. 그래서 중간 배당금 쓴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날짜 안 나오면 중간 배당금이 답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날짜 준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서 쓰세요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중간 배당금 치면 있어. 그럼 연습 안 하면은 중간 배당금으로 처리할 확률이 올라가죠. 근데 저희 시험에서 아직까지 정답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중간 배당금. 그 다음에 12월 28일은 답 다 줬어요. 비품이라고 써있죠. 맞죠? 그리고 뭘로 결제하셨어요? 카드로. 그럼 미지 급금으로 쓰라고 거기 줬죠. 이런 거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카드요? 네, CT 카드라고 거기 써있죠. 카드 이름만 조심하시면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30일에 별표 3개. 오늘 푼 문제 중에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게 6번이에요. 나머지들은 앞으로 연습하면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확정급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수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요건 못 외우신 분은 꼭 외워두세요. 잘 내요 요즘에. 확정급여형이랑 확정기여형. 근데 저희 시험은 다행히도 DB라고 해놓고 한글로 꼭 줘요. 네, 위에 건 DB, 밑에 건 TC인데 저희 시험은 한글로 기억하세요. 퇴직연금 뭐요? 운용자산. 퇴직급여.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통장에서 550 나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가 나갔어요. 수수료 몇 프로요? 2%. 그럼 550만원에 2% 하시면 11만원이 수수료예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900번 때는 단기 매매 증권만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몇 번 때 쓰는 거예요? 800번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800번 때 수수료 비용 11만원. 그리고 우리 차변과 대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같아야 된다. 그래서 539번. 되셨죠? 그래서 푸시면서 요거는 안 쓰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제외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오늘 당장 시험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그런 거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제 장담하는데 하루에 저희가 4시간 수업하죠. 1시간에 하나씩 해서 하루에 4개씩만 알아가시면은요 시험 때 100% 붙어요. 맞잖아요. 하루에 4개면 우리가 40이라면 160까지를 알게 된다고요. 막말로. 그래서 막 하루에 막 되게 많은 걸 흡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그 다음에 부족한 것만 채우면 충분히 붙어요. 7월 2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구매 확인서, 첫 번째 줄 끝쪽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우리 영세에는 4가지 있다 그랬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차, 그 다음에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와라? 하나만. 근데 2개 나왔죠? 그래서 매출의 영세, 정남, 역.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얼마예요? 네, 1000만원. 그리고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선수금. 여긴 팔았으니까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요? 선수금. 얼마 먼저 받았다? 200. 그러면 얼마 더 받으면 되죠? 800. 외상으로 팔았죠? 우리 선수금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일반 전표 7월 15일 가면 여기 있잖아요, 선수금. 만약에 7월 15일 갔는데 없어. 그럼 이거 모두 정답입니다. 예전에 수강생 중에 하나 잡은 사람이 있어요. 결산 문제였는데 현금 과부족 문제였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은 맞았어요. 왜냐면 내용만 보고도 답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분이 이의 신청 걸어갖고 그 문제 모두 정답됐잖아요. 잘하긴 했었어요. 맨날 80점 이상은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합격은 무난히 하시겠다 그러는데 시험 보고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문제가 하나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의 신청 한번 걸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모두 정답 처리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은 매입의 과세 주경력 차변의 원재료 13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3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0. 나머지는 어음 줬죠? 무슨 어음? 지급어음. 뭐 요 정도는 할만하죠. 10월 26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제가 계산서 나오면 뭐라 그랬죠? 네, 그래서 얘는 면세예요. 그리고 교육하죠. 그러면 프로그램에다 뭐라고 쳐요? 교육이라고 쳐요. 그럼 뭐라고 떠요? 교육훈련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이런 운도 좀 있어야 돼요. 나 몰랐어. 근데 쳤더니 나왔어. 아까 그 채무면제 이익처럼. 그런 거 한두 개 나오면 쉽게 붙어요. 그래서 26일은 예인, 역. 차변에 교육했다 그랬죠. 교육 훈련비인데 영업이니까 800번대. 165만원. 보통 예금 얼마야? 165만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서 외부에서 와갖고 교육하잖아요. 그럼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는데 교육은 되게 조그마고요. 저기 뭐냐 적금이나 보험 팔아요. 회사 가시면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예요. 11월 11일에 별표 3개.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3000cc. 이거 과거에 한번 나오고 요번에 나왔는데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거 불공이에요. 수입 잡으시면 안 돼요. 뭐 잡으면 안 된다고요? 수입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수입하고 불공하고 섞인 거거든요. 그러면 불공이 이겨요. 왜냐면 내용은 수입도 있죠. 근데 몇 cc 넘었죠? 1000cc 넘었죠. 1000cc 넘으면 뭐도 있어요? 불공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무조건 불공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 뭘로 잡으세요? 불공. 그 다음에 무슨 세관? 인천세관. 전자는 역. 차변에 부가세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차량 운반금 880.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예금.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입은 거래처는 뭐라고요? 세관. 뭐만에게 처리? 부가세. 그 다음에 불공은 처리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샀으니까 부가세를 쓰면 안 돼요. 불공이라. 그러면은 자동차 샀으니까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차량 운반금. 그래서 차량 운반금.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10년 전에 한 문제 있었거든요. 10년 더 되긴 했어요. 10년 더 된 문제에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어요.
나쁘신 분이에요.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냥. 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문제 중에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회차가. 근데 요 회차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분계가 어려운 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입력 보여드리면 11월 11일 날 불공 잡고 그 다음에 승용차 품목은 간단하게 쓰세요. 8800에 880 무슨 세관? 인천세관. 전자는요. 그 다음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분계는 혼합 잡고 여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 그리고 밑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쓴 거랑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880 대변에 무슨 예금이야? 방좌 예금 880 끝. 그러니까 위에하고 밑에하고 달라요. 위에는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다 넣어야 되고 밑에는 수입이니까 부가세 관련된 금액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표는요 50점이에요. 50점 넘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0점씩만 넘기면 시험 보는 날 100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푸실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월 7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체크카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가 뭐죠? 네,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나중에 나가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매입의 사과.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 명량 차변에 800번대 뭐요? 네, 복리 후생비 40. 그 다음에 세금 얼마 써있죠? 네, 거기 보시면 4만원 써있죠. 그 다음에 미지 급금 44만원. 무슨 카드? 미지 급금 아니죠.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무슨 예금에서 나왔어요? 보통 예금. 무슨 카드? 하나카드. 체크카드 문제는 냈다 안 냈다 하는데 그렇게 자주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은 하나예요. 통장에서 나가냐 아니면은 외상 처리하냐. 거기에 따라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거는 밑에 치면은 거래처에 하나카드 넣어야 되잖아요. 네. 빨갛게 뜨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빨갛게 뜬 거는 우리 보고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에다 만약에 하나카드 넣으면 여기 빨갛게 뜨죠. 빨갛게 뜨는 건 컴퓨터가 이거 틀린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지 틀린 거 아니에요. 빨간색 떴다 그래서 무조건 틀린 거 아닙니다. 저 예전에 거래처 넣었는데 빨간색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국세청에까지 확인했는데 국세청도 맞대요. 근데 프로그램에 등록만 하면 빨갛게 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까맣게 떠야 되는데 계속 빨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국세청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맞는 번호 맞냐고, 있는 번호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12월 30일은 무슨 영수증? 네, 현금 영수증.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매출의 현관, 미래, 대변의 제품 매출 600, 세금 얼마요? 60. 뭘로 받았다? 현금. 얼마요? 660. 근데 세무 풀면 더 쉬워지는 게 세무가 분계가 더 어렵거든요. 어려운 거 풀면 쉬운 건 더 쉬워져요. 문제 4번은 수정.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전자랑 수익적 지출인데 모순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네. 그리고 원래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 그래서 12월 10일 매입의 과세 글라스 역 차변에 500번대 수선비 80. 부가세 얼마야? 8만원. 자기가 수표로 줬으니까 현금 얼마야? 88만원. 뭐 고치는 건 하실 줄 아시니까. 근데 요 분계는 보고 싶다 하는 건 얘기하세요. 그런 거는 제가 언제든지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별도의 이야기 없으면 제가 웬만하면 앞에서 붕괴 넣어드리는 일은 많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18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공장 전기요금. 공장 전기요금 뭐죠? 전력비. 그래서 500번대 전력비 74,500원. 현금 얼마요? 74,500원. 끝. 문제 5번은 결산.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출장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출장비는 뭘로 처리해라? 네,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라. 참 바람직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총 얼마 썼죠? 네, 23만원 썼죠? 23만원. 그래서 12월 31일 날 800번대 여비 교통비 얼마 썼다? 23만원. 현금과 부족 23만원. 그러니까 내용은 못 찾은 돈이 23만원 있는데 찾아봤더니 직원이 뭐 갔다 온 거예요? 출장 갔다 왔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화.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눠드린 결산 있죠? 네. 수요일 날 저희 결산 시험 보니까 공부해갖고 오세요. 결산 보셨나요? 네. 결산만. 전체적으로 근데 어떤 반 시험을 보든 결산이 제일 어려워하세요. 근데 왜 어렵냐면 그냥 어려워요 결산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잘하는 사람 뭐 주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외화 나오면 항상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어 드릴 거냐면 이렇게 두 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항상 저는 세 줄로 풉니다. 외화장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원래는 3,600이었어요. 근데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을 했더니 3,4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채의 뭐요? 감소. 얼마 떨어진 거예요? 150. 미국의 무슨 사? K사. 그 다음에 대변에 부채가 줄어들면 행복하죠? 외화환산 2. 부채가 줄어들어서 슬프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 거 드릴게요. 다음에 3번은 앞에 보세요. 그냥 여기 가서 하면 돼요.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거기에 뭐라고 나오든 거기 지금 보면 가로에 뭐 전표 입력의 구분은 5번, 6번으로 입력할 것. 우리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5번, 6번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얼마요? 44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요? 500. 기말 제품 얼마요? 560. 그다음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로 와 보시겠어요? 일반 전표. 일반 전표 12월 31일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렇게 결차 별대로 들어온 거 보이세요? 이거는 컴퓨터가 해준 거예요. 누가 해준 거라고요? 컴퓨터가. 우리는 결차 결대 안 쓰고 뭐 쓰죠? 차변대면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했구나? 컴퓨터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터넷 보다 보면은 이거 붕괴를 수동으로 알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수동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수동으로 하면요 잘못하면 더 틀려요.
편한 건 편한 길을 가십시오. 예전에 제가 분명히 자동으로 하라 그랬는데 시험장 가갖고 수동으로 본 거 따라했다 틀리신 분 있어요. 네. 근데 왜 수동으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분계가 지금 완벽하게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동으로 하시면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동 결산은 자동으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저도 그분들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르쳐 주신 분들은 자동 결산으로 하는 것보다 수동 결산이 더 편해요. 왜냐면 예전부터 그분들은 수동으로 다 했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배우기는 수동으로 배웠지만 실무에서 수동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동으로 수업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조회. 그리고 연습하면 시간은 줄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강생분들이 제일 많이 푸는 시간대가 50분에서 55분 사이가 제일 많아요. 평균적으로. 진짜 빨리 푸시는 분들은 한 40분 중반까지 푸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막말로 돌연변인 거고, 그러니까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가 아니면 원래 이쪽 공부를 하셨던가 그런 분들 아니면 40분대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공부 몇 시간 해요? 그랬더니 하루에 4시간씩 한대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공부 아닙니다. 시험 보기 한 2, 3주부터 공부량을 조금씩 늘리면 되지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1번은 부가세인데 자세히 물어보면 메인 매출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은 주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메인 매출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 가서 찾잖아요. 신고서 가서 찾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틀리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여기 가면 안 틀려요. 왜냐면 메인 매출장은 현금 영수증만 따로 골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잡으면 여기 유형 떠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뭔과? 현과. 그러면은 여기 얼마요? 100만원. 30만원, 70만원 해서 정답은 얼마예요? 100만원. 고급 가액 물어봤잖아요. 30만원, 70만원 해서 얼마라고요? 100만원. 3월달 잠시만요. 3월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3월만 하면 되죠? 네. 얼마요? 70만원. 3월달 것만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거래처 나오면 어디요? 거래처 원장. 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시험은요. 많이 나오는 시험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 모르면 뭐 하라고요? 엔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뭐죠? 감소.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감소 어느 변? 대변. 그래서 대변이 가장 큰 거 찾으시면 돼요. 얘가 가장 크죠? 무슨 상회? 삼선상. 맞죠? 삼선상회? 그 다음에 금액은 2천 얼마요? 80. 그리고 항상 오타 조심하시고. 왜냐면 몰라서 틀리면 들열받는데 오타 나서 틀리면 열받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 개정 과목이에요. 개정 과목만 물어볼 때는 여기 가서 찾으세요. 무슨 표? 월급. 그래서 월급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4월이고 도서인쇄비인데 판관비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도서인쇄비 얼마 있죠? 25,000. 끝.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날 저기 결산 시험 보고 세무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세무는 저기 뭐지?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추가되는 것만 보고. 추가되는 거 한 가지씩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결산 시험 그 결산 분계 하고, 잠시만요. 제가 외워와야 될 것만 알려드릴게요. 외워올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외워오라고 하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분계 문제예요. 대부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외워오셔야 되는 게 저기 재고자산 그 수량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자본에서 외운 것 중에 결손금 처리 순서 있었죠. 그거 외워갖고 오시고. 네, 한 번 더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외웠던 거.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정액법, 정률법.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저기 재고자산 있잖아요. 물가 상승시부터 재고자산 평가손실까지. 그러니까 외웠던 거 한 번 더 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장부 마감 방법 있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하고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한다. 오늘 나눠드리는 유인물에 있을 거예요. 이따가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 외운 것 중에 저거 있었죠.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네, 그거까지.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우리 자본금은 그 주식발행소 곱하기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익잉여금 두 개 외우라고 한 거 있어요. 네, 고기 파트. 외워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저기 재고자산 파트랑 어디냐? 저기 감가상각이랑 그 다음에 자본 파트 다시 외우시면 돼요. 자본 파트는 3개 다 나와요. 자본에 3개 있거든요.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하고 결손금 무슨 순서요? 처리순서. 그거 3개 다 나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 보신 건 다 60점 넘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 주 중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한 분씩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시험지 보고 싶은 분들은 시험지도 보여드릴 거고 몇 점 맞으셨는지 다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내일 가방 메이지 마시고요. 푹 쉬시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안 바꾸고 보내버렸네 이거. 네, 빨간 날은 쉬어야죠. 나오셔도 불 꺼져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